오늘 들린 오늘 제가 들린 곳은 작년에 심었고 올해 2년 차입니다. 2년 차인데 작년에 좀 세력이 조금 약하게 컸습니다. 보시면은 제 손가락보다 제 손가락의 반 정도, 제 손가락이 반도 안 됩니다. 상당히 가늘게, 지금 이 주지 자체가 상당히 가늘게 나갔어요. 가늘게 나갔는데, 자, 이렇게 가늘게 나간 이 나무는 일단은 작년에 세력이 좀 약했기 때문에 지금 군데군데 한눈 전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군데군데 한눈 전지가 되어 있고 주지에서 지금 눈이 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눈 밑에 주지에서 눈이 트는데, 자, 요런 곳은 지금 이 한눈이 한 4개 정도 한눈을 받으셨는데, 자, 이 한눈 받은 거는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밑에 주지에서 다 똑같이 이걸 따야, 이걸 이렇게 따 주셔야 밑에 주지에서도 올라오고, 지금 그 뒤에, 그 뒤쪽에 주지에서 나오는 이 눈들이 빨리 자랍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뒤에서 빨리 자라질 못해요. 자, 여기도 뒷부분에 주지에서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한눈걸 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이 한눈도 상당히 가늡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 주셔서 주지에서 새로 받아서 올리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요걸 이렇게 따 주셔야 돼요. 따 주셔서 주지에서 통일적으로 다 똑같이 올라오게끔, 비슷하게 올라오게끔 하셔야 되고, 지금 이 땅은 약간 질땅입니다. 이 나무를 키울 때 토양이 마사가 좀 적당한 마사가 섞여야 됩니다. 이 수분이 잘 빠져야 돼요. 지금 여기는 마사보다는 질땅이 좀 많아 가지고 아직까지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지금 아직 땅이 질어요. 다른 집들은 지금 수분이 없고 이렇게 다 말라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보시면은 이 토양이 좀 이렇게 질은 상태입니다. 발이 조금 빠질 정도로 질은 상태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물이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자, 비 그친 지 지금 며칠이 됐는데 아직까지 물이 그대로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땅에는 뿌리 활착이 돼도 일반 마삭기가 많은 땅보다 뿌리 활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늦습니다. 뿌리가 이제 다 활착이 되면은 뒤에 가서는 또 농사 짓는데 큰 물이 넘는데,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섭이 많아지고 이게 수분이 너무 오래 물고 있으면은 또 뿌리가 타격을 받습니다. 상해요. 자, 여기 역시 한눈에서 나오는 걸 빨리 따 주셔야 주지 눈이 빨리 틉니다. 자, 빨리 따 주셔야 돼요. 이 몇 개를 보고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아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따 주셔야 돼요. 다 따주고 주지에서 다 받으셔야 됩니다. 한눈 전지면 한눈 전지, 다 한눈 전지 가야 되는데, 자, 군데군데 이렇게 한눈하고 주지하고 이렇게 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 한눈이 예를 들어 뭐 한 이 정도까지 한눈이다 그러면은 저 뒤쪽에 어느 정도 놔둬도 뒤쪽은 잘 틉니다. 앞쪽보다 중간보다 뒤쪽은 상당히 잘 터요. 이까지 예를 들어 저기서 여기까지 다 한눈이고 요 정도가 주지 눈이다 이러면은 그냥 놔두셔도, 지금 보시면 뒤쪽은 잘 트는데 중간은 잘 안 트고 앞쪽에 한눈에서 또 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주지 눈은 잘 안 트게 돼 있어요. 자, 뒤쪽은 또 잘 트고,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한눈이 왔을 경우 뒤에 주지가 한눈 전지를 안 하고 주지밖에 없다 이러면은 그냥 한눈에서 받으셔도 뒤에는 잘 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몇 개씩 한눈에 이래 있으면은 빨리 따주시고 요 주지에서 다 받으셔야 돼요. 자, 주지에서 받는 거하고 한눈에서 받는 거하고 차이는, 송이는 한눈에서 받는 게 송이는 잘 물고 나옵니다. 어차피. 그런데 2년생이 많이 달 거 아닙니다. 많이 달 거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지에서 받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 한눈에 쓰면 한눈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한눈에서 받으면 유인선으로 올라오는 게 안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보기 좋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에서는 이 한눈, 이 유인선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쳐집니다. 밑으로 두 개, 세 개가 쳐지게 돼 있어요. 자, 처음부터 잡아 올리면 부러지니까, 많이 길었을 때, 이게 지제부가 단단해졌을 때 잡아서 올려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주지에서 받으면은 이 안쪽으로 유인하기가, 가지가 이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좀 힘듭니다. 주지에서 받다 보면은. 그래도 주지에서 한 해 이렇게 그냥 모양은 안 이뻐도, 가지는 한 해 농사 짓고 주지에서 또 한눈 전지를 해서 받아버리기 때문에 3년째 되면은 또 가지 모양이 제대로 갖춰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저 뒤쪽까지 다 한눈이 이어졌는데, 이쪽에서부터는 다시 중간중간에, 저기는 놔둔다 하지만 여기는 다 따주셔야 됩니다. 자, 중간 부분에 주지에서 빨리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따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앞에 한 3개, 4개 정도만 한눈이고 나머지 전부 주지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한눈을 다 따주셔야 돼요. 따주셔서 주지에서 동일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 밭은 제가 또 이 밭 주인분을 만나서 제가 또 이 부분을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차 수정을 다 했고, 이제 2차 수정을 며칠 있다 해야 되는 밭입니다. 아직까지 알속기를 크게 알속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속기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밭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밭에 설명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끝쪽으로 보시면은 잎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다 바이러스가 와 있어요. 자, 바이러스가, 여기는 바이러스가 심하게 왔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심하게 온 곳은 이렇게 송이를 물어도 송이가 정상적이질 못합니다. 송이가 작아요. 그리고 순도 너무 가늘고, 지금 여기에 비해서 이 순이 상당히 가늡니다. 만약에 여기에 송이가 달려 있으면 그 송이는 따주셔야 됩니다. 이 송이가 자라질 않아요. 자라긴 해도 이 가지가 힘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이 가지에서 송이가 없든지, 아니면 가지가 눈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가지는 되도록이면은 송이가 달려도 따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요 뒤쪽으로는 바이러스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또 반대쪽 보면은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와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도 하나의 생리장인데, 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를 다른 일반적인 자옥이나 캠벨이나 이런 다른 품종에 비해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품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간 계속 샤인밭을 다녀봤지만은 바이러스가 없는 밭은 거의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왔다고 해서 농사를 못 짓는 건 아닙니다. 농사 짓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이게 바이러스가 매년
진전이 안 되고 매년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은 이 토양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토양이 이 대형 하우스는 아무래도 연작장애입니다. 연작장애가 심하니까 휴믹산을 일단은 미끄럼을 하고 휴믹산을 뿌리셔야 됩니다. 휴믹산을 뿌려서 토양에 잔재하고 있는 이 불용화되어 있는 이 비료들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분리를 시켜서 이 작물이 그 분리시킨 저 비료들을 빨아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휴믹산을 뿌리시고, 그리고 1년 농사를 지으시면서 휴믹산을 또 관주로 많게는 2번, 적게는 1번 정도 또 관주를 하시면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토양의 이 연작장애를 어느 정도 해결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이런 대형 하우스들은 미생물을 또 관주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생물 역시 토양의 분해 능력도 있고, 그런데 이제 미생물도 그냥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미생물도 역시 상당히 미생물 함량이 많고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미생물들을 관주를 시켜서 토양에 퇴비, 분해가 덜 된 퇴비도 부식을 시키고, 그리고 분해가 안 되는 이 비료들도 이 미생물들이 먹고, 그 비료들을 먹고 그 배설물이 생깁니다. 그 배설물이 거름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토양을 개량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씩 첫 해 바로 좋아지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점점 이 토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매년 이 전체적으로 이 나무 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장 바이러스는 일단 왔다 하면은 생리장애로 보면 되는데, 생리장애에서 가장 풀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세력을, 이 바이러스가 오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세력이 조금 바이러스가 없는 가지보다, 자 보시면은 바이러스가 없는 가지보다 바이러스가 있는 가지들이 상당히 가늡니다. 이쪽으로 잎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동화 양분을 축적해야 되는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빛과 이 토양에 있는 양분을 서로 잎에서 만들어서 이 줄기나 과일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잎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 엽록소가 다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광합성 작용은 이 엽록소가 하는 건데, 이 엽록소가 파괴가 되다 보니까 과일을 달아도 알이 굵어지는 부분도 정상적인 잎보다 좀 굵어지는데 조금 무리가 따른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은 발근제도 더 투여를 해야 되고, 가장 일단은 신경을 써야 될 게, 벌써 이제 미끄럼은 휴믹산을 못 뿌리니까 휴믹산 계를 관주를 한번 주시고, 그 다음 미생물을 한번 주시고, 그리고 영양소는 되도록이면은 미량요소를 관주를 조금 더 자주, 관주하시고, 농약을 살포하실 때 미량요소를 같이 혼용을 해서 그렇게 관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수정을 한 밭입니다. 작년에 여기서 이 밭에서 작년에도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바이러스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진 않았는데, 이 나무가 보시면은 지금 송이가 안 문 가지들도
좀 나옵니다. 송이가 안문가지들도 좀 나와요. 여기는 원래 4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4년생 치고는 송이가 좀 적게 물었습니다. 이게 하우스는 열을 가두다 보니까 뿌리 활착이 아무래도 노지보다 좀 좋지가 않습니다. 세력이 접목을 했다 하지만은 노지보다는 세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뿌리가 차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열을 가두다 보니까 뿌리는 아직까지 휴면기인데 열을 가둬서 눈은 벌써 트고 있고 이런 상태가 돼 버리니까 뿌리 활착이 미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세력이 노지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일단 우선적으로 바이러스가 온 거는 이 잎은 정상적으로 돌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도 이 최대한 이거보다 더 퍼지지 않고 유지를 하되 옆에서 순을 받아서 새로 올려서 그 새로 올린 데서 또 잎수를 또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한 송이가 달렸는데 잎수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잎수가 부족할 수 있고 잎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는 부추에서 눈을 받아서 또 한 두세 개 더 당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저 대형하우스 그 바이러스가 좀 많이 온 집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또 덧붙여서 제가 몇 마디 더 할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이러스는 이 박과작물뿐만이 아니고 고추나 여러 작물들에 이 피해가 옵니다. 피해가 오는데 고추나 일반 참외나 수박이나 오이 이런 계열들은 이 바이러스 매개체들이 있습니다. 진딧물이나 응애나 특히 총채벌레, 이 총채벌레가 특히 바이러스를 많이 일으키고 다닙니다. 총채벌레가 바이러스 일단 찍으면은 이 잎이 쭈그러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오는데 그 바이러스 균을 묻은 걸 다시 옆 잎으로 옮겨가서 그 잎을 다시 찍으면은 그 잎에도 바이러스가 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매개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샤인은 그 매개체들과 관련 없이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총체벌레가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샤인머스켓은 총체가 좀 많이 낍니다. 응애도 심하지만은 총체도 어느 정도 많이 끼는 품종이기 때문에 총체벌레 이 방제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에 총체벌레 방제를 하시고 특히 꽃이 한두 개 필 때 이 과실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 충 중에 총체벌레나 이 나방계열 그리고 깍지벌레 이런 계열들은 과실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방제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총체벌레 방제를 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꽃이 필 때 그때 총체벌레가 원래 꽃대도 원래 건드리는데 포도는 꽃이 워낙 가늘고 작습니다. 그래서 꽃은 못 건들라도 송이를 건들 수 있습니다. 침으로 찍으면 그게 상처가 나서 비품이 돼 버립니다. 흠집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좀 송이가 좀 지저분한 그런 현상도 생기기 때문에 꽃이 필 때 그때 총체벌레 피리 치시고 수정을 다 끝나고 나도 총체벌레 피리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딧물약도 한 두세 번은 치셔야 됩니다. 요런 벌레들이 충들이 바이러스를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아까 토양 개량도 해야 되고 연작장애 얘기도 했지만은 자, 그런 토양에 이제 연작장애가 오면은 우선 뿌리가 활착이 안 됩니다.
뿌리 상태가 상당히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 상태가 나쁘니까 더욱더 바이러스에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개량도 일단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고, 뿌리도 뿌리 상태도 항상 좋아야 되니까 발근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부분은 여기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